16번 다음 상황에 대한 검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 그래서 선지를 보니까 독립티검정으로 하냐, 대응티검정으로 하냐, 독립티검정으로 하냐, 대응티검정으로 하냐라고 묻고 있죠. 자, 그럼 독립티검정은 언제 하는 거야? 둘이 독립인 집단에 대해서 하는 거죠. 대응티검정은 언제 하는 거야? 한 명에 대해서 전후 시점을 두고 값을 구해서 이 값이 뭐야? 이 전과 후의 값이 독립이 아니고 종속인 경우에 대응티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실만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거 안 읽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A랑 B를 비교한대. 그럼 서로 독립인 집단이잖아. 그럼 독립티검정하는 거 맞겠죠. A 그룹 내에서 환자의 전과 후를 비교하는데 그럼 한 명에 대해서 전과 후니까 대응티 검정하는 거 맞죠? 3번 각 환자의 복용 전과 후의 혈당량 차이에 대한 A랑 B그룹을 비교하는데 그럼 얘네들이 독립인 집단이잖아. 독립티 검정하는 거 맞게 되죠. 4번 A그룹과 B그룹 간 비교한대. 그럼 이것도 당연히 두 그룹이 독립이니까 뭐 해야 돼? 독립티 검정해야 되는데 대응티 검정하냐고 말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처음 풀 때는 읽고 제대로 푸셔도 되지만 우리가 독립과 대응 T검정을 비교하는 문제는 이전에도 한번 풀어봤잖아. 그리고 독립과 대응을 언제 쓰는지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은 굳이 요 부분 읽지 않고도 보기만 보고서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17번 풀겠습니다. 문제 단순 선형 회귀 모형 할 건데 얘네 추정량으로 쓰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잔차를 요렇게 쓴다. 뭐 이거 잔차의 정의죠. 그렇죠? 잔차는 y 빼기 y 햇입니다. 얘가 잔차야. 자, 이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EI랑 XI의 곱의 합은 0이네. XE 이게 뭐라고? 0이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잔차의 성질에서 세 개가 0인데 그중에 하나가 XE가 0, 다 더하면 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기억 맞다. 니은 회귀계수의 부호는 상관계수의 부호와 같다. 이거 맞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상관계수 구해야 되는데 회귀계수가 안 나와 있어. 부호가. 그럼 상관계수의 부호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는 문제 앞에서 충분히 풀어봤습니다. 자, 결정계수 부호랑 회귀계수 부호는 같니? 결정계수 부호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플러스라고. 결정계수는 R제곱이라고 쓰잖아. 제곱이잖아. 결정계수는 무조건 플러스기 때문에 회귀계수 근데 부호는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고 설명한 D가 틀리죠. 결정계수 부호랑 상관계수 부호가 같니? 결정계수 부호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플러스라고. 근데 상관계수 부호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관계수 부호가 마이너스면 둘이 부호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옳은 거 두 개만 고르는 거니까 기억, 니은 풀고 바로 1번 골랐어도 되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슨 문제? 쉬운 문제고 우리가 충분히 앞에서 풀어봤고 그 다음에 결정계수는 무조건 플러스다. 그렇죠. 0에서부터 1 사이만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제곱해서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0, 물론 0이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라고 뭐 하나로 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0 이상의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경우에 다 플러스가 나오니까 상관계수랑 다른 경우도 있다. 회귀계수랑 다른 경우도 있다. 부호가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회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모형만 모두 고른 것은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형,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보면은 다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로 당연히 회귀 분석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밑에 있는 애들도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선형 회귀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회귀 개수에 대해서 선형성을 띠면 돼. 무슨 말이야? 종속 변수는 뭐 y절편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되는데 y절편 더하기 회귀계수 기울기 곱하기 독립변수 더하기 오차항 요런 꼴로 어떻게든 나타낼 수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회귀 분석할 수 있다. 선형 회귀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y가 있잖아. 그리고 베타 제로 있잖아. 그리고 베타 원도 있잖아. 그래서 x제곱만 그냥 t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t 더하기 오차항 요러면은 뭐 할 수 있어? 회귀 분석 모형이랑 요 기억 모형이랑 똑같죠. x 대신에 t 쓴 것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회귀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니은도 요런 모형으로 만들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베타 제로나 베타 원이나 이 오차항이 다 어디에 있어? 지수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만드냐? ln을 취해야 하는 거야. 로그를 취한다고. 그럼 ln y는
ln2의 베타 제롯은 더하기, 로그는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게 됩니다. 베타 1 더하기 ln2의 오차항 요렇게 되고 ln(y)를 어떤 y 값이라고 쳐. 이제 똑같이 y라고 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뭐 v라고 쳐. 그다음에 ln2의 베타 제로승은 베타 제로가 앞으로 나가고 ln2가 몇이냐? ln2는 로그 2의 2이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도 앞으로 나가고 lnx를 u라고 쳐. u 더하기 오차항도 앞으로 나가면 오차항만 남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고 보니까 얘도 뭐야? 요런 꼴이죠. y절편 더하기 기울기 곱하기 뭐 더하기 오차항 똑같이 요런 꼴이잖아. 그 때문에 니은도 선형회귀 모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서 식변환을 하더라도 요런 꼴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은 선형회귀 분석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치환하듯 t로 치환하든 아니면 이렇게 변환하든 로그치에서 이렇게 변환하든 해서 만들 수만 있으면은 선형회귀 분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 요 21년 7급에 요 한 문제 나온 뒤로 뭐 그 뒤로 나온 거나 이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한번 일단 봤으니까 어떻게 푸는지 봤으니까 다음에 또 요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렇게 변환해 갖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19번 풀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수정결정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정결정계수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왜 만들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영어로 adjusted R-square라고 해갖고 이렇게 표기하는데 얘를 왜 만들었는가를 생각하면은 단순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아니죠. 요거보다 더 전에 일단 설명 변수라는 게 뭐야? 설명력이라고. 이 회귀 모형이 y를 예측해내는 능력, 요 모형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r제곱 결정계수는 어떨수록 좋아? 일단 클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볍게 가지셔야 됩니다. 클수록 좋다라는 게 일단 상식이야. 자, 근데 다중회귀 분석에서 x1과 x2 설명 변수 두 개로 해갖고 어쨌든 설명력 뭐 한 60%를 달성했어. 근데 정말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x3라는 설명 변수를 추가하더라도 이미 x1과 x2가 이미 60% 설명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x3가 아무리 쓸모가 없더라도 이렇게 된 설명력은 무조건 60%고 만약에 얘가 조금이라도 설명하면은 60%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다? 설명 변수를 추가하면은 무조건 뭐해? 무조건 결정 계수가 커지거나 같아집니다. 결론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라고? 결정 계수가 클수록 좋은 거라고. 설명력이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요 설명 변수를 무한히 추가하는 거야. x4, x5, x6, x7 요렇게 해 갖고 그냥 아무거나 막 다 갖다가 붙이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판단하는데 뭐 광고비라든가 뭐 직원들의 사기 여기까지는 오케이 말이 되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는 경우 비가 온 횟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모든 거를 다 설명 면수로 추가한다고. 그럼 당연히 결정 계수는 뭐 한다고? 올라갈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 1%라도 0.1%라도 설명하는 순간 무조건 올라가게 되니까. 이미 있던 변수들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설명력은 유지되고 추가 설명 변수가 추가될수록 올라가게 된다고. 자, 그래서 요러면 뭐가 문제냐? 설명 변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 모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력이 올라갔으니까 다 좋으니까 다 추가해 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예측하려면은 우리가 광고비나 직원들의 뭐 사기만 조사하면 X1과 X2로 된 모형을 광고비랑 직원들의 사기만 조사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그 해에 비가 온 횟수, 일수 이런 걸 넣으면은 이 자료도 이제 수집해야죠. 이런 모형이 이렇게 다 모든 설명 변수가 추가된 모형이 되면은 이 설명 변수의 각각의 값들을 다 조사해 갖고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왜 요 y 값에 영향을 끼쳤는지 해석을 또 해줘야 된다고. 회귀 분석의 끝에는 얘네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해석해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매출액에 1년 동안 비가 온 횟수가 늘수록 매출액이 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사 매출액을 올리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기우제를 지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쓸모없게 된다고. 그래서 경제성을 위해서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어떨수록 좋아? 설명 변수의 개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나의 목표는 최대한 이 설명력을 최대한 올려주면서 쓸모 있는 설명 변수만 갖고 있고 싶은 거지. 근데 알제곱으로 설명력을 판단하게 되면은 요걸로 모형의 능력을 판단하게 되면은 추가할수록 무조건 커지니까 무조건 추가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돼 버린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 수정 결정 계수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 변수를 추가하는데 얘가 별로 설명력을 별로 안 늘려. 지금까지 60%나 늘렸는데 얘는 한 0.001%밖에 안 늘려. 그럼 오히려 요 수정 결정 계수 입장에서는 값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게 맞겠죠. 그게 맞을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쓰잘데기 없는 놈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설명력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막 수집하고 얘를 막 조사하느라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게 뭐다? 수정 결정 계수다. 그래서 수정 결정 계수를 왜 만들었는가? 요런 논리에 의해서 만들었다. 요런 문제점이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 결정 계수를 만들었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시면은 수정 결정 계수에 관한 문제 뭐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1번 동일한 설명 변수를 사용할 때 수정 결정 계수는 결정 계수보다 작거나 같니? 요거 설명 안 들었니? 수정 결정 계수는 뭐라고? 요 설명 변수들이 조금이라도 설명력을 올리는 건 오케이 인정하겠는데 별로 능력이 신통치 않으면 오히려 뭐 한다고? 줄어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 계수가 가장 원본의 값이고 수정 결정 계수는 거기에다가 값을 좀 더 아래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정 결정 계수는 결정 계수보다 작습니다. 물론 단순회귀 분석이면은 변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 있는 설명 변수들이 온전히 완전히 100% 쓸모 있는 설명 변수였다. 그러면 같아질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정 결정 계수는 결정 계수보다 뭐하다고? 작다고. 수정 결정 계수는 결정 계수에다 곱하기 뭐뭐 해갖고 만드는데 이 값이 작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어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였고 2번 설명 변수를 추가할수록 결정 계수는 어떻게 된다고?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는 거죠. 설명 변수를 추가할수록 수정 결정 계수는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좋은 놈을 추가하면 커지는 거 맞는데 만약에 쓰잘데기 없는 놈을 추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작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수정 결정 계수다. 자, 수정 결정 계수는 다중 공선성의 판단 기준이 되냐? 아니죠. 다중 공선성은 지금 여기 설명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다중 공선성이란 게 뭐야? 이거는 독립 변수끼리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우리가 회귀 분석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뭐야? 독립성이 있잖아. 조건 중에서. 설명 변수끼리는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각각이 어떻게 Y에 영향 끼쳤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독립 변수들끼리 상관이 있게 되면은 X1이 늘어나면 X2도 같이 늘어나. 근데 X2가 또 Y를 또 늘려. 그럼 또 몇 배로 더 늘리게 돼서 해석을 잘못 해석하는 오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다중 공선성이라 하는데 얘는 누구로 구분해내냐? VIF 분산 확대 인자라는 걸로 구분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결정 계수는 설명력 얘도 어쨌든 결정 계수이기 때문에 얘는 설명력을 측정하는 지표지 다중 공선성을 구별해내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21년 7급에 처음으로 수정 결정 계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21년 7급을 푸신 분들한테 어떤 문제야? 낯선 문제죠.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그다음에 요 밑에 설명 잘 모르니까 그냥 찍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뭐해? 요 수정 결정 계수를 공부하고 시험에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수정 결정 계수가 뭔지 알고 나면은 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근데 몰랐을 땐 당연히 아예 못 푸는 거고. 근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은 몰라도 된다고. 근데 수정 결정 계수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가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번 바로 다중회귀 분석 다음 문제에 나와 주네요. 설명에서 두 개일 때 다중회귀 분석을 하고 분산 분석표를 얻었답니다. 자, 얘는 뭐야?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죠. 각각의 개수 유의성 검정을 하려면 뭐 해야 돼? T 분포표, T 검정표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분산 분석표만 있으니까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 결정계수는 요렇게 구하니 다중회귀 분석이더라도 결정계수는 어떻게 구해? SST분의 SSR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35분의 20으로 구하는 거 맞게 되겠죠. 니은 베타원이 0이냐 아니냐 검정을 지금 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요 분산 분석은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기 때문에 다중회귀 분석이면 베타1, 베타2가 둘 다 0이냐를 검정하는 거죠. 근데 베타1은 0이냐 이렇게 하나만 검정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T검정표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T검정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검정이 기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틀렸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기각한지 아닌지 알아보지?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T검정표가 있어줘야 된다고. 자, 모형의 유의성 검정에서 귀무가설 모형은 만약에 귀무가설이 참이라면 베타1과 베타2가 뭐라고? 0이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하면은 모형이 어떻게 생겨? yi는 얘네가 0이니까 요 부분이 없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베타 제로 더하기 5차항으로 생기겠죠. 근데 5차항만 남니? 누구도 남아있는 거야. 기무가설이 참이더라도 y절편은 남아있는 거죠. 왜냐면 y절편은 0이냐를 회귀모형 유의성 검정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냐 아니냐를 검정하는 거기 때문에 y절편은 기무가설이 참이더라도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정답 몇 번? 1번이 된다라는 거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에서 조금 약간 딥하게 깊게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은 해봤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21년 7급부터 뭐라고 문제가 25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안 나왔던 주제에서도 막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중회귀 분석 이전 20년 이전 11년부터 20년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거의 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주제였다고. 근데 이제 25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런 주제 다중회귀 분석 안 넣으면 25문제 만들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문제도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나왔던 부분 다중회귀 분석 뭐 이원 배치 분산 분석 요 부분도 꼼꼼히 잘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